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략제안 2팀 AMPM 글로벌 순선임 마케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전략제안 3팀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예상치 못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혹여나 선생님께 옮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끼고 라이브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식품업종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식품업종 대부분 식품 이런 건 다 어디서 구매를 혹시 하세요? 저는 네.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식자재 이런 거를 또 주변에 마트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100% 온라인에 의지해서 식품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하곤 해요. 쿠팡에서 이제 로켓 배송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식자재 같은 게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가끔씩 막 그런 게 있어요. 사과가 너무 비싸진다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저렴한 거. 네, 저렴한 거 없나 박스 이제 구매할 때 거기가 더 싸진 않을까.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전 일단 뭔가 사고 싶을 때 네이버에 한번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좀 충동적인 편이라 배너 광고 있잖아요. 네. 뭔가 웹페이지 그냥 아무거나 웹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배너 광고에 고기류가 뜬다. 아니면 갑자기 마라탕, 밀키트 이런 게 뜬다 하면 먹고 싶은데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 광고 보다가도 갑자기 확 땡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먹방 보다 보면은 갑자기 그거에 비슷하게 광고가 뜨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역시 광고 매체 꽤 중요하구나. 맞아요. 유튜브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네. 먹방이 또 특히나 자극적이고 빨갛고 맵고 맞아.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저 라면도 막 그렇게 약간 매운 걸 좋아하지 않는데 네. 가끔씩 막 되게 매운 걸 먹고 싶어. 틈새 라면 제가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게 땡길 때 가끔씩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이 판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라면을 산다던가 뭐 대창을 산다던가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광고 매체나 또 그 소비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게 식품 업종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물음표 살인마님 엄청난 마케트들로 이렇게 모이셨다니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식품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럼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 광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는 뭐 타 업종도 다 동일하겠지만 일단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관련 키워드와 그 관련도가 높은 상품이나 이제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구조이죠. 맞아요.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식품 업종에 대한 메인 키워드 위주로 막 확장을 해보기도 하고 만약에 식품 업종을 들어간다면 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많이 무조건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결국에는 저는 김치가 사고 싶으면은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좀 비교를 많이 해보면서 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쇼핑 검색에 되게 유용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도 우리 브랜드가 더 돋보이고 어떻게 잘 노출이 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를 좀 세팅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어쨌든 그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만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이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브랜딩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검색 최적화 전략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검색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에 노출됨으로써 그런 브랜딩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식품업종 중에 김치를 판매 중인데 현재 월 예산 500 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고 있네요. 월 예산 500만 원. 김치도 이제 말씀하신 김에 우선 좀 바로 답변 드리기보다 김치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딱 김치를 구매를 했거든요. 오, 네. 이제는 어머니가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거를 매번 부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맞아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갓 이제 김장한 김치 그런 게 땡기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는 이제 완전히 익어버린 묵은지. 김치, 묵은지 이런 거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게 땡길 때 이제 직접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갓 익은 김치, 뭐 아니면은 이제 갓 만든 김치, 김장김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노출되는 업체들을 보는 편이고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은 실제로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결국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를 다시 한번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 카페 뭐 이제 그런 뷰티 카페인데도 보통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데서 뭐 자취 김치 뭐 자취하는 사람 김치 뭐 이런 거 검색을 했을 때 맞아요. 보통 뭐 어떤 특정 브랜드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브랜드를 언급을 하는데 다른 분들 댓글 여론도 되게 좋아. 음. 이거 보고 구매했는데 진짜 맛있다.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바로 구매 가야죠. 네, 바로 다시 네이버에서 그 브랜드명을 검색을 한 후에 구매를 하는 여정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완전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식품 저희가 맛보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의 후기나 누군가의 의견에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공감돼요. 누군가의 어떤 카페나 블로그 전 무조건 후기 아니면은 김치 어느 브랜드 김치 맛 뭐 이런 맞아요. 걸 쳐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브랜딩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후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리뷰 같은 부분도 그런 게 좀 잘 쌓여 있어야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그 채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단순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할 때는 그 타깃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까지 접근을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하죠. 맞죠. 침투 바이럴 같은 것도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그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후기가 좋은 블로그 브랜드. 글들이 쌓여 있으면은 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이탈률이 어떻게 확 떨어지겠죠. 이제 바로 맞아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잘 생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에 뭔가 더 답변을 한번 해보자면 월 5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뭔가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를 가져가지만 이런 파워 컨텐츠적인 부분도 함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치가 어쨌든 김치라는 키워드 자체는 입찰가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보다는 세부적인 키워드로 접근을 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의 예산을 조금 비중을 뭐 200만 원 정도를 하되 이제 300만 원 정도는 그런 블로그 후기를 쌓는 용이나 이제 카페 침투 바이럴 이런 바이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런 건 결국에 쌓아놓으면 나중에서 그거를 꾸준히 하지 않아도 컨텐츠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예산을 늘리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질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식품업종 집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해장국 밀키트를 출시했는데 리뷰가 아직 없어서 고민이에요. 쇼핑 검색 광고를 해봐야 할까요? 이것도 아까 저희가 지금 답변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리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리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 후기 이런 걸 좀 쌓는 것도 중요하고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쇼핑 검색
광고를 저는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해장국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밀키트를 검색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그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에서 좀 최대한 노출을 좀 올려두되 그 리뷰 같은 컨텐츠적인 부분도 같이 쌓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뷰가 아직 없어서 고민이라면 이게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지인들의 도움이 초반에는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게 밀키트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뭐 선물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약간 리뷰를 좀 부탁을 해서 네, 나 이거 밀키트 잘 만들어서 좀 먹어보는 김에 리뷰도 남겨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좀 지인들을 활용할 리뷰 정도 쌓아두고 그리고 말씀드린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 안에서도 그런 리뷰 체험단 같은 걸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카페 내에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리뷰를 주면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퀄리티 높은 리뷰가 많네.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밀키트를 검색을 했는데 좀 상단에 위치해 있네. 하면 이제 또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500평대 음식점 운영진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힘드네요. 잘 보고 배워가겠습니다. 500평대면은 월세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넓은. 네, 제 지인도 최근에 네. 이제 음식점을 이제 오픈한다고 네.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요새는 진짜 임대문의 이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하. 하지만 그 안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 정말 잘 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꿀팁과 도움 드릴 테니까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한번 다른 매체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럼 검색 광고 관련 얘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배너 광고 중에서도 일단 네이버 배너 광고 GFA가 있잖아요. 네. GF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식품업종은 전 GFA를 좀 생각보다 꽤 좀 추천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GFA가 로아스가 별로 나오지 않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고주님들이 많이 좀 고민하시는 매체이긴 한데 근데 다양한 업종 중에서 전 식품 업종이 그래도 GFA 안에서 저는 좀 성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GF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이버가 타겟층 자체가 한 40, 50대 분들이 되게 많고 생각해보면 식품도 저희 같은 20, 30대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엄마 세대 분들이 정말 식품 온라인에 정말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GFA를 좀 예를 들어서 김치 아니면 뭐 반찬 아니면 고기류 쪽 좀 생각보다 좀 타겟층이 조금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전 GFA를 너무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가족적인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제작만 하더라도 네. 로아스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뭐 남편도 더 이상 뭐 내김치를 음. 안 먹는다라든가 아, 딸내미가 이거 먹고 밥을 잘 먹네요. 뭐 아침에 제깍제깍 일어나네요. 일어나네요. 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가족적인 키워드를 잘 활용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 그 타겟팅을 이해하고 그 타겟에 좀 접근도가 높은 소재를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맞아요. 지금 이 말이 되게 배너 광고의 좀 핵심이 되는 멘트라 생각이 드는 게 배너 광고가 정말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 타겟층을 잘 이해해야만 그 배너 광고의 성과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층에 대한 이해도 이 제품이 결국에는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있을까?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제 주 메인 고객은 누구일까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마케터분들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마케터분들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타겟층이 정말 확실하게 소구가 될 것 같아요. 이 타겟층은 이러한 카피 문구에 반응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마케터의 그 경험을 좀 통해서 배너 광고에서 좀 많이 성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많이 먹어보고 맞아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돌아다니보고 많이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해본 마케터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광고주분이 계신데 네. 그거 귤을 이제 판매를 뭐 레드향 이런 여러 가지 귤들을 판매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냥 뭐 전단지 뿌리듯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최근에 연휴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가셨단 말이죠. 여행 많이 가죠. 네,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그 맛이 좋아서 귤을 구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타겟팅은 불가능하겠지만 좀 여행을 자주 많이 가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귤은 또 좀 오래 가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간식 삼아 건강한 간식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맛이 그립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소구점으로 잡고 그 배너를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기존의 상시로 돌리던 소재보다 확실히 이런 시즌성인 배너다 보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런 마케터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긴 하네요. 이런 여행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즌적인 부분 되게 놓칠 수 있긴 한데 또 저희 에이긴필 글로벌 마케터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놓치거든요. 맞아요. 이런 시즌성 광고, 시즌성 카피 저희는 정말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너 광고 소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배너 소재를 만들 때 각 업종마다 좀 반응이 좋았던 그런 소재들이 있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뭐 김치랑 뭐 그런 과일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릭 요거트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릭 요거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메이커로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 가끔씩 그게 진짜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을 이제 참지 못하고. 네,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맛이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한번 뭐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 이미지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볼 때 영양 성분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방 몇 그램 네, 들어가 있는지. 맞아요. 네. 맞아, 중요하죠. 네. 근데 한 그릭 요거트가 저희는 단백질이 이만큼 있다. 뭐 계란 몇 개 먹은 양, 프로틴 뭐 몇 개 먹은 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데 그거 혹시 몰라서 저는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영양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그릭 요거트는 그만큼의 단백질이 없나 확인해봤는데 유독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닭가슴살 먹다가 질려서 프로틴 마시다가 이것도 약간 역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 그릭 요거트로 단백질을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니즈 타겟이 있다는 걸 찾아내신 거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타겟들만 있겠지라고 뭔가 키워드 발굴은 계속 할 수 있지만 타겟 발굴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역시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타겟 발굴. 식품은 진짜 타겟층이 굉장히 쪼개져 있고 맞아요. 다양하고 맞아요. 당연히 주력 구매를 하는 타겟들도 있죠. 타겟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성장하고 더 많은 매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주력 타겟을 계속적으로 생성해내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이런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습니다. 뭐 선희님은 어떤 저는 식품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꽤나 후킹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메타 광고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나 좋아요 수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품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그냥 즉각적으로 좀 바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전 생각보다 식품이 스토리에서 후킹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냥 휙휙 그냥 밑으로 넘길 때는 이렇게 넘겨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스토리는 보다가 갑자기 웬 빨간 무언가가 나왔다? 뭐지? 바로 멈추고 뭐지? 맛있겠다. 클릭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도 좀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 광고 소재에서는 좀 후기성 소재들도 되게 좀 활용하기 좋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GFA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킹 배너 같은 경우에는 카피 문구로 좀 후킹을 좀 했다면은 그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00개 팔렸던 사람들의 뭐 리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져 따다다다 붙여져 있다는 그런 소재라든지 사람들의 좀 반응도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되게 좀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네이버 검색 광고나 GFA나 이런 배너 광고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 우리가 맞아요.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좀 부족한데 메타 광고는 그런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후기 따다다다다다다다 탁 하면서 식품 나오고 네. 그걸 직접 먹고 이런 그런 영상들 그런 거 활용하면서 이제 또 다양한 소재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버티컬 소재라고 이제 스토리나 릴스에 노출되는 맞아요. 광고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고 음. 전원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 메타 광고가 특히나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머신러닝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바이럴의 성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배너적인 지면뿐만 아니라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아까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맛을 볼 수 없는 소비자에는 결국엔 누군가의 후기에 후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제일 효과적인 건 어떻게 보면 바이럴 광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후기나 그런 사람들의 먹방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식품을 구매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맞아요. 바이럴 광고에선 뭐 블로그 체험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협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 검색 광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됐던 거였지만 결국에는 바이럴 광고 하나로만 후킹이 되는 건 저는 협찬 쪽이라고 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조금 저는 약간 틈남의 먹방 영상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누군가가 먹고 있는 걸 봐야 좀 진짜 맛있겠다 약간 침이 고이는 느낌인데 인플루언서 분들의 뭐 유튜버라든지 그런 먹는 걸 좋아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나가서 먹는 거 찾아서 떠나는 그런 분들이 먹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 실제로 이게 되게 네이트업하게 막 올라가는 막 뭘 프거나 네. 뭘 면을 호로록 잡거나 네. 이런 장면들을 넣는 인플루언서 협찬을 좀 받으면 좀 성과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협찬은 단순히 협찬이라고 보지 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 간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도 보면 네.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 인플루언서 분이 이 제품이 너무 맛있고 우리 애기들도 너무 잘 먹어서 그런데 공구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하면서 공구로 실제로 운영을 했고 거기서도 이제 반응이 폭발적인 거죠. 왜냐면 이 인플루언서 분이 본인이 실제로 뭐 협찬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되게 좀 퀄리티 높은 공고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적극적으로 되게 네, 어필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쨌든 그 팔로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팔로워들 간의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서 네. 그 신뢰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소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공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단순히 처음부터 공구 진행하시죠 하고 하면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 만족도도 낮으실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공구를 하게 해줬는데 왜 반응이 없어. 근데 이제 협찬부터 하고 이제 공구로 이제 넘어간다면 인플루언서들도 뭔가 책임감이 생겨서 그쵸. 예. 이거 꼭 알려야 된다. 예. 협찬을 다 했는데 나한테만 공구 요청이 왔네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럼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협찬 광고가 되게 일회성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되게 잘 가공하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공구를 했다면은 누군가 완판시켰던 무언가의 제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한 번 배너 광고나 메타 광고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유튜버 분의 영상 협찬을 좀 하셨다면은 그 영상을 다시 또 가공해서 유튜브 아니면 또 메타 이렇게 계속 제 2차 배포를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좀 계속 그 광고가 이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일회성이라고 좀 고민이 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공을 시켜서 그걸 더 플러스 성과를 더 플러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식품업종분의 소상공인 대표님들 보시면은 네. 이제 이런 것들 진행은 하는데 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대표님 요거 진행했으니까 네. 이거 메타나 유튜브에서 가져와서 소스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제 그 배너나 이런 영상 광고에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상공인 대표님 분들은 그럴 여력이 안 되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치고 별로 안 팔리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또 다른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하셨던 게 있으면 자료를 일단 많이 모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진짜 이 자료 되게 중요한 게 막 다들 영상 같은 경우도 되게 막 각 잡고 찍어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정말 네. 아무렇게나 찍어도 저희가 다 가공해 드십니다. 네. 정말 그냥 더 좋은 광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소재가 없는 것보다 맞아요. 많이 쌓아두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 어떻게 해서든 색감이나 이런 거는 네. 더 맛있어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런 효과음 같은 걸 통해서 네. 더 군침돌도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게 다예요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업무하기 편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 광고주님들 브랜드를 보면서 상세 페이지도 제가 많이 좀 분석을 해서 드리거든요. 이 부분 좀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왜냐면은 광고를 되게 아무리 잘 돌려도 어느 정도 한계 지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면 어디서 뭔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어딘가에서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광고의 효과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되게 저희가 그 흐름이나 퍼널을 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는 되게 맛도 맛이지만 영양소,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국내산 뭐 이런 되게 이런 소급 포인트적인 부분을 되게 상세 페이지에서 잘 담아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혹시 막 수정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업종 대표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브랜드를 어떻게 알려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보니까 그 처음에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장하게요. 역사적인 내용부터 많이 담으셨어요. 처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제품이 어떻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할 뿐이에요. 네. 그것만 충족시켜준다면 이 브랜드가 언제 오픈이 됐고 어느 정도 매출액을 냈으며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아주 안전하고 굳건한 브랜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안에서는 제품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그 고객들의 리뷰 수나 네이버에서 랭킹이나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이걸 먹고 이렇게 했느니 이런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드나 제품명을 한 번씩 꼭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해줬네 하면 이제 요거 이제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소통도 하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검색 광고만 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브랜드의 인스타 이런 것도 참 많이 신경 써드려요. 대표님 이거 이번에 올라왔으면은 인스타에도 한번 이런 소재 계속 꾸준히 올리셔야 검색 광고로도 계속 검색 광고로도 계속 유입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되게 다양한 제가 만약에 한 매체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브랜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왜냐면 이게 다 같이 협업이 되어야 정말 그 브랜드가 좀 잘 성과도 나오고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다양한 매체도 좀 많이 신경 써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제
혹시나 뭐 이런 걱정을 한다 하는 걱정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해결 방안 이런 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채널에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이렇게 공론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색 결과 뭐 그런 캡처본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구매하면 너는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체랑 상세 페이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근데 질문이 없습니다. 초반에 많이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럼 선희님은 네. 뭐 식품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 있으세요? 식품 요즘 최근에 구매한 거요. 식품 구매했던 것 중에 저 그 닭가슴살 50 플러스 1 이런 것처럼 뭔가 플러스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 번에 좀 구매를 한 경험이 있어요. 회사에 갖다 놓는 집에 네. 회사에 좀 가져다 줄까요? 또 많이 남아있어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게 저렴해서 맞아요. 구매를 하지만 한 6개월 하지만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적인 소구 포인트에 저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넘어가니까 저도 그 이벤트적인 광고를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긴 해요. 뭐 50 플러스 1 생각보다 그냥 하나 더 주는 약간 이런 사은품 느낌이긴 한데 약간 좀 숫자적인 부분에서 약간 사람들 좀 혼동을 주면서 되게 이거 많이 주잖아 하면서 좀 사게 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진짜 이벤트로 넘어갔었네요. 저도 네. 왜 먹으면 살 빠지는 그런 그 무슨 워터 이런 거 있잖아. 물에 타 먹으면 뭐 빨간 물, 파란 물, 핑크 물 뭔지 되게 알죠? 요새 네, 많잖아요. 광고 본 것 같아요 뭔가. 네. 근데 그게 한 번 들어가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병에 뭐 2,000원 뭐 이렇게 하길래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모든 매체가 다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리타게팅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잘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무시를 한 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을 해도 절대 안 꺼져요.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살 때까지. 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만 오늘이 마지막. 맞아요. 네. 무조건 호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100%안 되면 살 안 빠지면 100% 환불. 뭐 이런 거죠. 사볼까? 네. 본전? 미쳐야 본전. 미쳐야 맞아요. 본전인데 맞아.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구매를 한 것이죠. 근데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환불 처리 안 해주셨나요? 제가 그런 것도 귀찮아하는 편이라 그런 소비자들만 네. 아직까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맞아요. 뭐 할인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배너 광고로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됐다. 네. 그럼 이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서 계속 따라다닌다. 인스타 볼 때, 뭐 커뮤니티 글 볼 때, 언론 기사 같은 거 볼 때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좋아요. 이런 끈질긴 광고 매체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주세요.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핵심을 정말 잘 풀어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 한 번만 딱 해볼까요? 좋아요. 네. 식품업종 광고 저희가 좀 매체들 위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의도가 높은 소비자들, 즉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 검색했을 때 쌓여져 있는 리뷰나 그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이 되게 잘 쌓여져 있으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너무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각적인 거에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식품업종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너 광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 배너 광고인 GFA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이 꽤 좀 높기 때문에 가족적인 키워드를 활용하면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구, 카피 문구 같은 경우로 추가 타겟을 더 발굴할 수가 있다. 이런 영양소가 있구나. 나 이거 너무 필요했어 하면서 추가 타겟을 너무 발굴할 수가 있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배너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나 GFA 등등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 그런 지면 같은 경우 그런 걸 좀 잘
보완할 수 있는 광고다. 그래서 소재 테스트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좀 젊은 타겟층을 좀 노릴 수 있는 광고 매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에서 검색 광고에서 말했던 그런 쌓여져 있는 브랜딩하기 너무 좋은 리뷰, 블로그 체험단, 뭐 인플루언서 협찬 등을 통해서 브랜딩을 쌓기에 너무 좋은 매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상세 페이지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으면 좋다. 저희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세 페이지에 어떠한 핵심적인 소비자들의 원하는 니즈 그런 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일단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서 잘 보여지고 구매하고 싶네 하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그쵸.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랑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며칠이죠? 5월 24일에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칼퇴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